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광메카트로닉스 분학과에 있는 강미정입니다. 제가 한국화학공학회에 와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나노 물질을 가지고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중에 이제 나노 컨파인먼트 효과라는 것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학공학회 처음 온 거여가지고 제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전기학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나노 물질을 융합해서 특정한 바이오마커 분자를 고감도, 고선택상으로 디텍션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 센서를 만드는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요. 이때 전기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전기화학 신호를 낼 수 있는 물질이 벌크한 솔루션에서 전극 표면으로 디퓨전해 가는 이 과정, 그리고 이 전극 표면에서 전극과 분자가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 이 두 가지 스텝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나노 물질이 이런 스텝에 어떤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었던 나노 물질은 카본 나노튜브, 카본 퀀텀다, 그래핀 같은 카본 계열의 나노 물질이 하나가 있고요. 그걸 컴포짓으로 만들어서 골드 전극 위에 전기 증착해서 이거를 센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혈청에 잔존하고 있는 약물이 어느 정도인지 선택적으로 디텍션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고, 또 나노 구조를 가지는 금속 물질, 이건 이제 나노필라이고 이건 나노포러스 골드 전극인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나노 구조 효과를 어떻게 전기학 시도 증폭에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또 다른 종류의 연구로는 이 전기화학과 광학 또는 분광학을 융합해서 동일한 현상을 전기화학적 신호로 보거나 분광학적 신호로 보거나, 또는 전기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을 분광학적으로 관찰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융합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가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뇌 전도, 심전도 신호를 보고 어떤 질병 여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그렇게 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호 기반의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UV 비주얼 흑광이나 형광을 전기화학과 융합해서 굉장히 복잡한 혈청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복잡한 혈청으로부터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개발하고 관련해서 심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광학 기술로는 이제 라마 스캐터링 분광학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감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툴입니다. 거기에 또 전기화학적인 기술을 더해서 그 감도를 조금 더 10의 6승배 정도 더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도 수행해왔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노 물질이 어떻게 전기화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신호를 낼 수 있는 분자가 전극으로 디퓨전해 오는 과정, 여기서 전극을 주고받는 일렉트론 트랜스퍼 과정이 있다. 여러 가지 나노 물질들이 이 단계에 영향을 주면서 전기학 신호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 나노 파티클이나 퀀텀 파티클 같은 경우 굉장히 샤프한 전기학적 신호를 내는 분자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래핀과 같은 나노 물질을 전극 표면에 붙이면 그래핀이 전자 전달 반응을 조금 더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감도와 선택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발표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물질 자체는 벌키하긴 한데 내부에 이제 나노 스케일의 스페이스, 보이드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노 스트럭처를 가지는 물질을 전극으로 사용했을 때에 관한 것입니다. 나노 구조를 가지는 전극 물질에서 여러 가지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나노 구조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플랫한 전극을 사용할 때 이 전기와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이제 전극 표면으로 디퓨전해서 들어와서 이 전극에 적절한 전압이 걸려져 있으면은 이 물질과 분자와 전극이 충돌했을 때 전자 전달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전류로 측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분자의 전자 구조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는 약간 변하겠죠.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거나 이렇게 전자 구조가 변한 상태가 될 거고, 그것이 이제 디퓨즈 어웨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나노 구조를 가지는 물질, 나노 구조의 전극에 이제 분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스페이스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빠져나가기 전에 이 전극 표면과 굉장히 많이 더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충돌한다고 해서 매번 이렇게 전기학 신호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패시티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노 구조 이제 이렇게 물질이 이 안에 잘 컴파인 된다는 것이 이제 나노 구조 효과인데, 그것이 전기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 신호 증폭까지 가는 데에서는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이 전자 전달 반응을 잘 하느냐 여부가 이 나노 구조 효과의 신호 증폭을 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전자 전달이 굉장히 빠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이 전기학 반응이라는 게 두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디퓨전 해오는 과정, 전자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면 전체적인 그 전기학적 반응의 속도는 이 디퓨전 하는데 바틀렉이 걸릴 겁니다. 디퓨전 속도가 전기학 반응의 속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제 전기학 반응 굉장히 잘하는 물질은 플랫한 전극, 여기 이제 플랫한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표현하고 있고, 나노 구조를 가지는 전극에서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나노 구조 전극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는 반응을 다시 할 수 있는 물질의 농도가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계속 일어나려면 이제 새로운 물질이 이 내부로 디퓨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디퓨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반응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공간은 이제 전기학적 신호를 낼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만약에 전기학적 그 전자 전달 반응이 굉장히 느린 경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이렇게 부딪히면은 신호를 낸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극에 이제 흡착이 되어야지만 전자 전달 반응하는 그런 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자들은 아주 여러 번 이렇게 충돌을 해야지만 적절한 흡착 상태 조건을 갖추게 되어서 전기학 신호를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전기 전달 반응이 굉장히 느린 그런 분자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시작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에서 전기학 신호를 낼 수 있는 분자가 많이 존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전극 면적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학 나노 구조 가지는 물질을 가지고 전기학 신호 증폭을 하려면 이렇게 느린 전자 전달 반응이 느린 분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시각이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또는 이제 임상학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분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빠른 전자 전달 반응하는 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는 그 녹농균에서 분비되는 파이오사이아닌이라는 물질인데, 이제 균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균들끼리 서로 분자들을 주고받는데, 파이오사이아닌이라는 것은 이 녹농균에서만 분비되는 그러한 분자, 이 녹농균의 신호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텍션하면은 균의 거동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균 감염에 대해서도 감염을 진단하는 그런 방법 분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이오사이아닌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빠른 전자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고, 그래서 전기학적인 센서로 디텍션 할 수 있는데, 이제 나노 물질을 가지고 이 파이오사이아닌을 높은 감도로
디텍션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파이어스 아이언이 굉장히 빠른 전자전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하다. 나노 구조 전극을 가지고 감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까지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깨고 싶어서 이 나노 구속 효과에다가 리독스 사이클링 리액션, 산화환원 순환 반응이라는 것을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이제 일반적인 전격 반응이 이렇죠. 파이어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전극으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스 아이언에 의해서 환원 전류가 측정이 될 텐데, 파이어스 아이언은 전자를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전자를 가지고 있는 파이어스 아이언의 전자를 누군가 뺏어준다면, 여기 카테폴퀴논이라고 하는 미독스 커플을 이용해서 이 전자를 뺏어준다면 이 파이어스 아이언은 다시 전극이랑 부딪혔을 때 또 이 환원 전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전자를 잘 머금고 있다가 전자를 다시 그러니까 차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스차징이 될 수 있고, 또 전자가 모자란 상태, 전자가 디스차징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자를 이렇게 받아서 차징이 될 수 있는 이런 물질이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몰레큘러 리독스 커패시터라고 명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질을 플랫한 전극에 붙여놓으면 이 파이어스 아이언이 전극에 부딪혀서 신호를 내고 이제 도망가거나 또는 이 표면에 붙여져 있는 리독스 커패시터와 반응을 해서 다시 이렇게 리독스 사이클링 반응이 일어나서 전기학 신호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노 구조를 가지는 전극을 사용하면 일단 이 파이어스 아이언이 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 전극과 부딪혀서 신호를 한번 내고, 또 얘가 이제 빠져나가기 전에 이 안에서 이 리독스 커패시터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리독스 커패시터 만나서 다시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또 돌아다니다가 전극 표면에 부딪히면 또 전기화 신호를 내고, 이렇게 하나의 분자가 요 플랫한 전극 같은 경우 하나의 분자가 신호 한 번을 내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분자가 신호를 여러 번 낼 수 있기 때문에 신호 증폭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독스 사이클링 리액션이라고 하는 케미컬한 방법, 그리고 이제 나노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하는 구조적인 방법, 이 시너지가 생겨서 신호 증폭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어스 아이언의 에너지 레벨, 그리고 이 몰레큘러 리독스 커패시터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극의 전자의 에너지 레벨은 저희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죠. 전극 전압을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높여주면 이 전극 쪽에 있는 전자가 파이어스 아이언으로 넘어갈 거고, 그 파이어스 아이언이 이렇게 넘어갈 거고, 파이어스 아이언이 돌아다니다가 이 카테콜 만나면은 또 이렇게 넘겨줄 거고, 그럼 또 빈 사이트가 생기니까 또 전자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사이클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리독스 커패시터를 전극 표면에 붙이기 위해서 일단 이런 분자를 가지고 셀프 어셈블리 모노레이어를 만들고 단층을 만들고 그 끝에 이 카테콜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랑 이 초록색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 이렇게 표면에 리독스 커패시터가 없는 그런 경우, 여기가 이제 파이어스 아이언 신호입니다. 이 정도의 신호가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리독스 커패시터를 붙여주면 이렇게 초록색과 같은 이런 신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가 이렇게 증폭이 된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플랫한 전극과 나노 필러 전극에서 그 리독스 커패시터를 붙이기 전후를 다시 한번 더 비교해 볼 것인데, 이제 플랫한 전극은 리독스 커패시터를 붙여주든 말든 이 파이어스 아이언 쪽 신호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퓨즈 어웨이 하는 패스가 더 잘 도미넌트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리독스 커패시터를 붙여줬을 때만 이렇게 신호 증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극의 표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노 컨파인먼트 효과에 의한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네들 이 픽 커런트를 면적으로 나눠줬을 때 보면 리독스 커패시터를 붙이고 난 후에 이렇게 나노 필러에서 이 픽 커런트 덴시티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고, 이 신호 증폭은 이 표면적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노 부속 효과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발표했고, 근데 앞에서는 이런 전극 표면에
이 리도스 퍼피스터 분자를 모노레이어 수준으로, 그래서 이 2D 리도스 퍼피스터를 만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 표면에 이제 전기학적으로 이너트한 그런 필름을 코팅을 시켜주고 거기에 이 리도스 퍼피스터 분자를 많이 붙여주면은 여기 안에서 리도스 사이클링 리액션이 더 잘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이런 전극을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너트한 필름 같은 경우는 이 카이토산이라고 하는 솔질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솔루션 상태 카이토산에다가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이 전극 표면의 그 pH를 바꿔줘서 솔질 트랜지션을 시켜줘서 전극 표면에 이 카이토산 필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카테콜, 리독스 카페시터 물질을 달아줬고요. 그래서 이런 카이토산 필름 없이 이 카테콜을 달아준 경우는 이제 2D 형태의 리독스 카페시터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카이토산 필름을 달아준 경우에는 약 한 2, 30나노미터 정도 두께의 이런 리독스 카페시터 필름이 형성됐다, 3D 카페시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이제 단층으로 리독스 카페시터를 깔아줬을 때는 이 정도의 신호 증폭, 그렇지만 이제 3디멘셔널하게 리독스 카페시터를 깔아줬을 때는 신호 증폭을 더 볼 수 있었다. 그것을 확인했고요. 그럼 이걸로 과연 실제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파이오사이아닌을 얼마나 잘 검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 녹농균을 배양하고 녹농균을 배양을 시켰고요. 일반적으로는 얘를 이제 떠내서 셀 다운 시키고 상층의 그 흑광을 측정해서 파이오사이아닌을 측정을 하는데, 저희 전기학 센서로는 이런 프리트리트먼트 없이 바로 이제 배양의 일부를 떠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구해보면은 이 일반적인 그런 컨벤셔널한 방법에서는 few 마이크로몰 정도 돼야지만 이제 유의미한 그 파이오사이아닌 흑광 신호를 볼 수 있었는데, 전기학적인 방법으로는 10나노몰 정도에서도 어떤 픽 형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세포를 배양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용액을 떠서 이제 측정한 전기학 신호가 이렇고 이제 광학 신호가 이런데요. 전기학 센서를 가지고는 약 9시간 만에 이제 파이오사이아닌 픽을 관찰하였고, 분광학적 방법으로는 24시간 정도에서 파이오사이아닌 신호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전기학 신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P3라고 레이블 해놓은 것이 파이오사이아닌인데 다른 픽들도 같이 관찰이 됩니다. 파이오사이아닌과 관련된 다른 대사물 또는 그것과 관련 없는 또 다른 신호 분자, 이런 분자들도 전기학 신호를 가지고 전기학 센서를 가지고 디텍션할 수 있었다. 멀티플렉스 디텍션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실제 이제 사람이 녹농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체액으로부터 파이오사이아닌을 검출해서 녹농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녹농균이 자주 발견되는 그런 체액이 이제 객담,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난 곳, 그리고 소변입니다. 이런 그 인공 체액을 만들고 거기에 녹농균 배양액을 섞어가지고 이 신호를 측정해봤는데 굉장히 그 크라우드한 그런 미디엄이죠. 그런 미디엄에서도 이 파이오사이아닌 신호가 굉장히 뚜렷이 잘 측정이 되는 것을 보고 이런 실제 환자 샘플에서도 사람이 녹농균에 감염됐을 때 이 전기학 센서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노 구조 효과와 산화환원 순환 반응을 이용해서 특정 바이오마커의 검출 감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바이오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가 증식을 할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식을 할 텐데 그 증식 초기에 박테리아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그 체액 속에서도 이 파이오사이아닌 검출을 통해서 이제 녹농균 감염을 진단하는데 이 센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들은 이제 제가 그 부산대 오기 전에 제로연에 있을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네,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는 중앙대학교에 있는 그 유수민 교수님께서 배양해 주셔가지고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그 초상 보분자를 이용해서 네. 레도스 카필스터를 더 많이 고정했다고 하셨는데 보분자를 사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양의 레도스 카필스터 때문에 전자전자의 형상이 되지만 혹시 물질 전자를 방해해서 전체의 반응 속도가 혹시 줄어들지 않는지. 네. 네. 그 예상한 것이 맞습니다. 네, 이 카이토산을 전구 표면에 입힐 때 이제 전기학, 그러니까 카이토산은 그 pH에 따라서 솔저 트랜지션을 하는데 pH를 전기학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그 전압을 걸어주는 그 시간을 다르게 하면 이 스페이스를 카이토산으로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그 보분자가 파이오사이닌이 여기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호가 그렇게 크게 측정되지는 않았습니다.